또 남성분들이 열받아서 폭주할 만한 주제입니다. 내가 여잔지 남자인지는 알리지 않겠음.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한테 결혼 후 용돈 조정을 알림. 예비 신랑은 60만 원을 요구, 그러니까 월 60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죠. 회사에서 밥 셔틀, 통신비 나옴, 연봉은 7천. 예비 신부는 3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20만 원을 부름. 예비 신랑이 표정이 굳더니 다다음날 파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용돈이 얼마가 적당한 것 같냐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신랑은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예비 신부는 20만 원을 지금 용돈으로 불렀다는 거네요. 아이고 진짜로 아유. 이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제 욕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저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결혼하고 용돈 받아도 돼요. 저는 용돈을 받는 남자들이 다 정신 호구 스윗한 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 주변에 아는 사업가 형 중에 돈 진짜 잘 버는 형인데,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는데 버는 것보다 어떻게든 쓰는 거를 더 많이 쓰면은 돈이 안 모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형은 결혼하자마자 와이프한테 버는 돈 다 갖다 주고 용돈 받아서 쓰는 게 편하다고 진짜로 말하는 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은 용돈을 받아서 쓰니까 돈이 모인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용돈을 받아서 써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남성분들이 아니 요즘 시대에 월급 20만 원으로 사는 게 말이 되냐, 요즘엔 고등학생들도 20보다 더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욕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이면 문제가 없다고 보냐면은요, 여자도 똑같이 월 20을 쓰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자도 똑같이 허리띠 졸라 매고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웠어. 우리가 진짜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무조건 외식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밥 해 먹고 반찬도 하나만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경기도 빌라에서 시작했지만 꾸역꾸역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몇 년 후에는 인서울 가생이에 있는 어떤 조그만 아파트라도 들어가자, 약간 요런 목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아끼려는 목표를 잡아서 여자가 정말 가계부 같은 것도 꼼꼼하게 쓰고 해가지고 나 20 오빠 20 해가지고 이렇게 살자는 거였으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은 여자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제 용돈 주는 걸로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남자만 용돈을 줘놓고 자기네들은 나 뭐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뭐 만나가지고 뭐 스타벅스에서 뭐 브런치 처먹고 뭐 이제 용돈 주는 여자들이 욕먹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들이 쓰는 돈은 꼭 써야 되는 돈이고 남편이 쓰는 돈은 다 아까운 돈이야. 지들이 맨날 무슨 뭐 저기 밥 먹고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치즈케이크 처먹는 거는 여자들끼리 놀다 보면 그 쓸 수도 있는 건데, 남자들이 폰게임에다가 한 뭐 3, 4만 원 결제하는 거는 죽었다 깨나도 쓰면 안 되는 돈이라고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준 없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빡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글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거의 이거는 85% 이상은 여자는 자기 용돈 측정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계부 같은 거 쓰는 건 아예 꿈도 못 꿀 거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돈 관리할 테니까 오빠는 20만 원으로 생활해라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용돈을 짜게 주고 이런 거에서 면제부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여자도 스스로 자기의 월 지출 금액을 20만 원으로 제한을 해놨다면 난 이건 오케이. 부부 사이에 서로의 목표가 이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남자가 용돈 받는 게 이제 병신이라고 생각은 저도 똑같이 합니다. 저 와이프랑 합쳐서 연 3억 정도인데 각각 용돈 50임. 그러니까요. 저러면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아름답고 멋진 부부인 거죠. 서로서로가 그냥 우리가 경제 공동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너도 아끼고 나도 아껴가지고 우리가 조금 으쌰으쌰 해보자면은 이건 너무 아름다운 부부고 너무 이제 생활 패턴이 맞는 부부여가지고 결혼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저렇게 용돈 주면서 욕먹는 여자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남편만 오지게 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회사 끝나고 치맥을 왜 처먹어 오빠? 하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브런치 처먹고 막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만으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사실은 모르기는 합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여자네라고 하는 글에 좋아요가 89개가 달렸고, 여남이란 단어의 페미인 것까지 알겠네라고. 여남이라고 했나요? 아, 아 여기 여남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페미들이 이제 남자들한테 자기네들은 핍박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남녀를 얘기를 할 때 남자부터 먼저 쓰잖아요. 근데 페미들은 이악 물고 여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캐치를 못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정말 페미 여성분이 맞는 것 같네요. 이거는 그게 뭐 남성 우월주의 막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남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함이라는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거였구나. 그래서 양쪽 똑같이 20씩 가능이라는 댓글에 이제 답이 없고요. 내가 외벌이 응급 전문의 용돈 30 받는 걸 봤는데 진짜 왜 같이 사나 싶더라. 누가 봐도 너가 여자인데 뭘 숨기냐. 그리고 연함이라고 쓴 거부터 남자 불쌍하다. 와, 이게 연함이라는 저게 상당히 큰 저거였는데 제가 저거를 캐치를 못했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네. 20은 너무하지 않니? 인간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야 할 것 같은데. 각자 관리가 맞음. 용돈은 지가 벌어서 주는 게 용돈 아니냐? 그리고 30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20 부른 게 그냥 후려치고 협상할 생각이라 열받네. 부부냐 사업이냐? 그니까. 어쨌든 간에 뭐 다들 글쓴이만 욕하고 있는 상황이죠. 글쓴이가 거의 여자라는 거는 90% 이상 확정이 된 거고 남자가 상황 판단 잘한다 라는 글도 있고요. 결혼 왜 안 하는지 알겠다. 그 파혼 개 잘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요즘에 남자들이 워낙 그 여성 혐오가 심해지고 남녀 갈등이 심해졌다 보니까 그 어떤 유부남 형님들이 와이프한테 용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병신 취급하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아니 지가 돈을 한 달에 500을 버는데 용돈을 50을 쳐받는 게 말이 돼? 저 병신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조롱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미혼 남성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돈을 받는 모두가 호구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모든 그 돈을 여자한테 몰아준 다음에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다 쓰게 하고 여자가 뭐 가계부 같은 것도 안 쓰고 다 쓰는데 자기 혼자만 용돈을 받는 게 이게 완전히 노예 생활인 거지, 둘 다 똑같이 용돈을 쓰는 거는 절대로 호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경제 공동체인 상황에서 똑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싸잡아가지고 스윗한 남 퐁퐁남이라고 할 그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너무 남녀 갈라치기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남성분들 그 앞으로 결혼을 할 때 예비 신부가 용돈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발끈하면서 내 예비 신부가 페미 아니야? 네이트 판녀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침착하게 그러면 너도 용돈 그만큼 받는 거지? 라고 물어보고 파혼을 결정하세요. 무작정 그냥 용돈 얘기를 꺼낸다고 이거 안 되겠네, 김치년에 안 되겠다, 내가 퐁퐁 당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똑같이 나랑 쓰는 돈을 맞추겠다면은 나도 그거를 생각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성매매가 비싸서 안 한다는 남친이라는 글입니다. 남친이랑 얘기하다가 어쩌다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남친한테 혹시 해봤냐고 물어봄. 근데 남친이 나는 돈 아까워서 안 했어, 비싸, 이럼.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비싼 거는 어떻게 알고 돈이 아까워서 안 한다는 건 돈이 많아지면 한다는 뜻인가 함. 성매매 안 한 남자들은 다 이래서 안 하는 거임. 나는 당연히 더러워서 안 한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양쪽이 다 이해가 가기는 한다. 남자 입장도 이해가 되고 여자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하네요. 예를 들어 남자들 기준에서도 여자친구한테 뭐 누구누구야 너 혹시 오빠 가봤어?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아 근데 오빠 돈 아까워서 안 가, 비싸 라고 하면 이제 남자들도 거기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끼리는 또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온 거야. 그냥 이 남자가 이제 더러워서 안 갈 수도 있고 그냥 뭐 소신으로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도 안 가는 남자들은 아유 저 돈 주고 저 더러운 데 가서 저 지랄을 하는 게 너무 한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남자가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거를 다 떼고 아 그렇게 비싼 거를 왜 가, 돈 아까워서 안 했어 라고 이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남자들은 여기에 대한 그냥 그런 거를 막 굳이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돈 주고 거기를 왜 가, 미쳤어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제 남자 기준에서도 조금은 이제 기분이 상할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서로가 이제 남자도 조금 현명하지 못하게 대답을 한 것도 맞고 여자도 이거 갖다가는 막 그렇게까지 막 남자한테 막 실망하고 이런 것까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남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나올 수 있는 답이기는 해가지고 아 뭐 해봐야 가격 안 와. 그니까 이거 안 해봐도 가격은,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대충 다 알아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이제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대충 무슨 뭐 안마방 가고 뭐 하면은 대충 뭐 안마 받는 거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10몇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굴 다 팔렸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래가지고 가격대 알고 막 이런 거 갖다가는 막 그렇게 막 의심하고 이럴 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나도 와이프가 물어봤을 때 내가 돈 내고 여자랑 왜 놀아, 돈 받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미안하네. 그러니까 사실 미안한 건 아니에요. 이 여성분도 조금 예민하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비슷하게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남자 여자를 바꿔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한테 똑같이 물어본 상황이야. 누구누구야 너 혹시 오빠 가봤어요? 라고 하니까 여자가 이러는 거지. 아니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사다 바치는 남자들이 한 트럭인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서 그런 애들한테 돈을 왜 써? 라고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지. 이거는 사실 기분 나쁠 게 아니잖아요. 나 좋다는 남자들이 한 트럭인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서 돈을 왜 써? 이거는 사실 멋있는 답변이죠. 나는 돈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반박의 여지가 없게. 그래가지고 항상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진짜 가는 애들은 스윗한 척 포장 잘하는데 투박하고 무심한 남자라 저래 대답하나 보다 싶긴 하네요. 맞아. 오히려 진짜로 나는 막 그런 게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있잖아요. 무슨 뭐 남자들이 업소 다니고 뭐 이런 거 뭐 성매매 뭐 반대한다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오히려 개거품을 물고 막 진짜 막 난리치는 스윗한 남새끼들이 오히려 뒤에서 그런 짓을 더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남자 대 남자 입장에서는 알잖아.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성매매를 찬성하는 주의입니다. 차라리 그 성노동자 여성들한테 그 세금 같은 거를 다 걷고, 왜냐면 이걸 없앨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악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성매매 같은 거를 국가에서 틀어 막았을 때 생기는 뭐 도태남이라고 하죠. 도태남들의 그런 폭주, 성관계를 못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범죄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인 대 성인들끼리 여자는 내 성을 팔고 싶대, 남자는 돈을 주고 하고 싶대.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야. 어차피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 그런 성매매라는 개념이 그 용병이랑 그 창녀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없앨 수가 없는 거라면은 국가에서 그냥 세금 깔끔하게 걷어가지고 그거 하자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덤덤하게 근데 그거 그냥 합법으로 세금 걷고 하면 되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여자를 못 사귀게 태어난 남자들은 그런 데 가서라도 풀어야지. 그거 어떡할 거냐. 왜냐면 남자의 성욕은 남자가 알잖아. 10대 20대 때의 성욕이 얼마나 미쳐버리게 끌어오르는지 같은 남자가 알잖아요. 근데 같은 남자가 이해를 못 해주고 스윗한 남새끼들처럼 그런 데 다니는 새끼들은 뭐 병신들이 하면서 막 이렇게, 나는 그 극대노로라는 남자들을 오히려 더 의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남자들이 난 더 쎄해요. 난 오히려 진짜로 예를 들어 저도 그 연애 강의를 팔지만 전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정말 내 연애 강의를 본다고 해가지고 기적을 내가 만들어줄 수는 없다. 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하면은 만날 수 있는 수준의 여자까지만 만나게 해주는 거다. 내 연애 강의는 내가 갑자기 내 강의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편의점 알바하는 그 남자가 연예인을 만날 수는 없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정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외모와 신체 조건을 갖고 태어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방법을 써도 여자한테 이제 어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는 거야. 그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거를 어디 가서는 풀 수는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남자 입장에서 그런 게 좀 안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강제로 여자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여자들이 뭐 오빠는 그런 데 가봤어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방방 뛰면서 그런 데 가는 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이야 막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오히려 그런 남자들이 더 쎄하다고 봅니다. 여미새라고 봐요. 여미새. 뭐든 안 한다고만 했으면 됐지 뭐 또 잡돌이 하려 그래. 남친도 피곤하겠다. 그냥 관심조차 안 가졌다라고 하는 소리지 뭐. 그리고 군대 나오면 그게 뭐 얼마 하고 뭐 하러 간다 하는 거는 옆 사람들이 그냥 계속 떠들어서 대충 알게 돼. 맞아요. 저런 건 대충 알게 됩니다. 남친이 정상이 아님 그냥 당연히 도덕적으로 안 해야지 뭔 돈 타령이야. 여기는 네 남친 같은 애들이 많아서 저 발언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걸? 살인을 왜 안 하냐고 물었을 때 걸리면 인생 망하니까 안 하는 거라고 대답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함. 살인까지 갔죠. 별 생각 없는데 굳이 왜 가야 하노가 내 생각. 책임이나 감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싸서 안 한다고 하면 잉 싶을 듯 나도. 그리고 정도 좀 떨어질 듯. 그러니까 말이야, 답변을 저렇게 하면 나는 안 비싸고 공짜라 만나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씨.
여기까지 간다고? 갑자기 그 몸 파는 여자랑 자기랑 갑자기 대입을 해가지고 나는 공짜라 만나나까지 간다고?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와 상상력만으로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창녀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여자들이네. 근데 확실히 보면 느끼는 게 뭐든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가는 거고 문제로 삼으려고 그러면 삼는 거기는 하다. 아휴. 그러니까 솔직히 좀 예민한 사람들이랑 사는 게 조금 피곤하기는 해요. 저는 이건 솔직히 예민의 문제라고 봅니다. 남자도 조금 이렇게 더 생각하고 답변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이거 갖다가 이러는 거는 조금 예민하게 보여지네요. 재미있는 남자 만나는 거 난이도 높아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하다, 말 잘 통하고 재밌는 남자 만나는 거 가능하냐 라는 글이에요.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재미있는 남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재미도 있고 어떤 외적인 관리도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걷다가 이제 사회에서 1인분까지 하는 남자를 찾는 게 사실 힘들기는 하다는 말씀을 제가 매번 드립니다. 여자들 기준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천성적으로 여자들보다 사회적 지능이 많이 떨어져요. 남성분들 이거 이제 반박하실 분들이 많을 것도 아닌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들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고 여자들은 확실히 그 학창 시절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전교에서 왕따 되고 행실 한번 잘못하면은 해픈 여자로 소문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남자들보다 눈치가 빠르게 진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기준에서 나랑 말이 좀 잘 통한다 싶은 남자는 거의 눈치가 거의 상위 1%인 남자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어떤 남자랑 만나면은 내가 조금 답답한 정도는 감수를 하겠다를 조금 뇌리에 받고 있어야 돼.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그런 남자는 솔직히 이제 재미만 있는 남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내실이 조금 빈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는 막 이 재미 하나만 보고 찾는다면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른 조건을 하나하나 붙일수록 이제 만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롯데건설 다니시는 분께서 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알죠. 대부분 자기가 유머러스하다고 말하는 그 남성분들 중에 실제로 유머러스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성자가 혹시 이성이나 전 여친들이 한마디 하면 빵 터지고 막 그랬음? 그냥 개그 욕심 있는 거 말고 진짜 재밌어야 함 라고 하니까 롯데건설 다니시는 분께서 친해지면 그랬어. 일단 외모가 재밌는 거 말고. 이거는 재밌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재미라는 건요 호감도랑 좀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보검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웃긴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박보검이 별 말도 하지 않아도 빵빵 터지잖아. 이게 호감도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게 되게 웃기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웃기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 결국에는 호감도가 쌓이고 라포가 쌓였을 때 이제 재미있어진다고 하는 타입이면은 이분은 재밌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호감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재미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면은 노잼남 오열. 잘생긴 남자들보다 개그남들이 보통 여친이 있는 경우가 많았음이라고. 작성자가 재밌는 남자가 잘 없어서 그런 듯. 그래서 재밌는 남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회적 지능이 진짜 남자들 중에서 진짜 무조건 그 상위 1% 티어에 가 있어야 되는 남자라서 그러니까 얼굴로 재밌는 거 말고 박보검처럼 정말 얼굴이 하드캐리 해가지고 호감으로 웃기는 남자 말고 실제로 어떤 유머가 빵빵 터지고 이런 남자를 만나는 건 사실 힘들기는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만 보고 찾으려면 어떻게든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남자를 데려다 준다고 해도 이제 여자들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만족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모까지 본다면 개 어려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작성자가 여기서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죠. 외모는 그냥 키만 175 이상이면 좋겠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재미 하나만 볼 거면 정말 재미 원툴로 봐야 돼. 이것저것을 넣는 순간 이제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예민한 거임이라는 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친구랑 지역 축제에 놀러 갔는데 LED 반짝거리는 풍선을 팔았고 그게 갖고 싶었음. 갖고 싶다고 저거 사달라고 얘기함. 사려고 줄 서 있는데 쓸데도 없는 거 왜 갖고 싶냐길래 반짝거리는 거 예쁘고 단돈 5,000원으로 몇 시간 기분 좋아진다면 아무튼 이득 아니냐고 했음. 그래도 줄 서는 내내 쓸데없는 거라는 뉘앙스로 여러 번 얘기하길래 쓸데는 갖는 내가 판단하는 거고 겨우 5,000원 투자해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생전 뭐 사달라 한 적 있냐? 하물며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도 5,000원짜리 풍선 까짓 거 사줄 만도 한데 저깟 돈 아까워서 계속 말하는 거냐 하니까 자기를 쓰레기로 만들지 말래.
쓸데 있고 없고를 따지자면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닌데 시간, 돈, 감정 투자해야 하는 너랑 만나는 시간이 제일 쓸데없다고 헤어지자. 이 얘기를 듣고 남자인 친구가 쓸데없는 거 맞는데 왜 예민하게 구냐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남사친이라고 하네요. 남사친도 여기를 동의를 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 입장에선 이게 내가 예민한 게 맞음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갖고 싶었대요. 근데 이 글에 나온 남성분은 약간 나는 솔로 이번 기수 29기 영철님 같은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이제 가성비 한남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가성비 한남충입니다. 저도 가성비 되게 많이 따져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벗어난 게 30대가 되고 나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 항상 너무 쪼들리다 보니까 항상 뭐를 쓸 때 저게 꼭 필요한 건가, 항상 모든 소비가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저런 거 사는 거 되게 한심하게 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언제 멈추게 됐냐면요, 내가 술은 또 존나 잘 처먹더라고. 아니 나는 술을 20살부터 그냥 일주일 내내 마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면은 20대 때는 그냥 일주일도 술을 끊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 정도로 술에 절여져서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가성비를 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풍선 같은 거는 건강이라도 안 해치지. 여자들이 꽃 선물해달라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 되게 한심하게 보잖아요. 아니 꽃으로 무슨 국을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내일이면 시드는 건데 저딴 거를 대체 왜 여자들은 갖고 싶어 하는 걸까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본인들은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PC방 가고 막 그런 걸 다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한 이후로 나는 술을 처마시는 내가 어딜 가가지고 돈이 아깝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냐면 내가 술을 마시는 거는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잖아요. 도파민이 나오고 술을 마시면은 내가 기분이 좋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건데, 이런 풍선을 사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풍선 쓰레기 맞습니다. 나중 가면 다 쓰레기 돼. 쓰레기통에 처박게 돼. 근데 내 몸에다가 독을 집어넣은 것보단 낫거든 사실상. 술은 독이잖아요, 독. 뭐 옛날에 무슨 뭐 소주 한 잔은 약이다 뭐 이딴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헛소리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소주 한 잔도 마시면 안 돼요,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성비 한남 같은 생각을 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을 깨는 게 힘들다면 본인은 정말 스스로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가성비 있는 소비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남성분들도 아닐 겁니다. 남성분들도 자기가 그냥 기분 좋아지는 거 때문에 쓰는 소비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나 저거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너무 비싸고 막 이런 게 아니면은 그래도 그래, 내가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여자애들은 저런 거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구나, 저런 거를 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런 거 갖다가 좀 싸울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서서 살 정도는 아니네 라고. 이것도 남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남자와 여자의 댓글이 보이긴. 그러니까 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와이프는 뜨개질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TV 보면서 이제 뜨개질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거를 솔직히 아니 왜 저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저거를 직접 뜨고 있지? 그냥 백화점 가서 하나 사는 게 오히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값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냉정하게 우리 와이프가 저거를 하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텐데 왜 저거를 하고 있는지가 이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우리 와이프는 저걸 하는 게 그냥 행복하구나. 나한테 저거를 시키면은 전 절대 안 하죠. 아니 내가 저거를 왜 하고 자빠졌어, 뜨개질을 내가 왜 시간 아깝게 약간 이건데, 우리 와이프는 나랑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지. 그냥 그게 본인의 행복이면 하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가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아깝게 저런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고 있지?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와이프가 재밌다면 그냥 보면 되는 거야.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 여기 좋아요 11개까지 누르신 분들은 이제 줄 서서 살 정도는 아니라는 거를, 타인의 어떤 행복도를 이제 본인들 기준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인 겁니다. 이게 이번 기수 29기 영철님 같은 마인드인 거죠. 그냥 남친이 너를 그닥 많이 좋아하진 않나 보네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23개. 그래서 작성자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헤어진 건데, 글의 요점은 남자들 입장에서 내가 예민충이냐는 거임. 예민충 아닙니다.
남자가 너무 심각하게 한남인 것 뿐이에요. 너무 심각한 가성비 한남인 겁니다. 저런 남자랑 만나면 이제 인생 기구해지는 거는 맞아요. 저런 남자랑 만나면 이제 평생 꽃다발은 꿈에도 못 꾸는 약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님이 말한 게 다 사실이라면 데이트하는데 5천원 가지고 쓸데없네 만에 얘기하는 것부터가 배려할 마음 1도 없네. 헤어지자 멘트 잘했네. 잊어버려. 그거 하나 사주면 애기들도 입 찢어지는 구템인데. 사줘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많음. 근데 애인이 사달라고 했다고 그것도 5천원짜리를 정색하고 궁시렁대는 사람은 이해 안 감. 평소에 뭐 사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5천원짜리 풍선 사달라 했다고 싫어할 정도면 정신병신 아니야 진짜. 공감. 사주는 건 괜찮은데 사줘 하면 괜히 사주기 싫어짐. 헐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지 이러면 사줄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사주라고 하면 내가 지갑이여 이런 느낌.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좀 사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거야. 좀 귀엽게 봐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한 50만원짜리 사줘 이러면 이 미친년은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5천원짜리는 좀 사달라고 할 수도 있지. 뭐 이거 갖다가 아유 진짜. 요즘 세상이 진짜 좀 너무 병들고 있기는 하다. 그걸로 꽁한 애가 더 별로임. 사줘 한 번 했다고 이 백발 나온 개 하남자. 그냥 정상적인 남자들은요,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여자가 뭘 해달라 그러면 오히려 좋아해요. 제가 그랬죠. 남자들은 내가 여자한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내 삶의 가치를 거기서 느끼게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내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남자는 내가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사줄 수 있음에 뿌듯해야 정상적인 남자예요. 내 여자가 갖고 싶다는 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주는 게 부담이 되지 않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긁히고 있는 게 요즘 시대라는 게 참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하네요. 쓸데없긴 한데 갖고 싶다는데 그냥 좀 기다려서 사주자라고 내 자식이면 생각했을 것 같음. 금액을 떠나 사줘 자체를 싫어해서인 듯 그냥 네가 사버려. 그때 작성자가 그럼 내가 산 건 여태 왜 처먹었지? 그래서 여기서 최후의 면죄부도 못 받게 되는 게 그 남자는 이 작성자분한테 여자한테 뭔가를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전형적인 그냥 내로남불 그런 재질인 것 같네요. 저희 지금 이거 모든 이 항공점퍼 비롯해가지고 패딩 코트까지 그 모든 구스다우 제품 진짜 하도 미친놈들이 사지도 않고 뭐 비싸네 뭐네 개지를 떠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개빡쳐가지고 이거 그냥 이벤트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냥 주문해가지고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바로 그거 반품 신청하면은 집 앞으로 이제 택배 기사분이 수거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내면은 저희가 그냥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택 제거만 안 했으면은 그냥 다 무료로 택배비까지 저희가 다 부담해가지고 반품해드리니까 제발 좀 입어보고 비싸다고 하더라도 비싸다고 해주세요. 형님 항공점퍼 샀는데 새벽 배송급으로 빠르게 왔네요. 잘 입을게요. 따뜻하고 퀄리티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니트 퀄리티 엄청 좋아요. 캐시미어 같음 색깔이 많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진짜 만족해요. 항공 점퍼도 가볍고 따뜻하고 좋아요. 하이엔드급 인정. 이제 다른 옷 못 입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파는 거는 입어본 사람들 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꼭 안 산 새끼들이 개지랄을 떨어. 나 진짜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그냥 지금 이거 하이엔드 아우터류는 그냥 전부 다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무료 반품으로 바꿨습니다. 패딩 코트 진짜 신랑이 잘 입고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니까 저렇게 사신 분들은 마음에 든다고 막 저러던데 혹시 리섭님 패딩 코트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패딩 코트는 처음 봐서 고민되네요. 패딩 코트는 요 정도 핏 나와요. 패딩 코트도 항공점퍼만큼 어깨가 넓어 보이죠? 근데 패딩 코트는 확실히 진짜 실물로 봐야 돼. 실물로 입었을 때 그 패딩 코트를 안 입어본 사람들은 되게 패딩 코트를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내가 어울릴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그 캐주얼과 포멀의 딱 중간이어가지고 입어보면 정말 후회 안 할 겁니다. 오, 안 이상해. 그러면 제가 이상한 걸 팔겠냐고요. 네, 진짜. 패딩 코트에 대한 이상한 선입견들이 있어, 진짜로. 패딩 코트 소개팅 때 입고 나가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결혼식도 가도 되고 장례식도 가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패딩 코트는 저도 만들 때 사람들이 이렇게 패딩 코트를 안 입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를 제가 알아가지고 항공점퍼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생산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품절되면은 이제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내년 겨울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있을 때 사세요, 제발. 또 품절되고 나가지고 언제 입고 되냐고 1년 동안 달달 볶지 마시고. 패딩 코트 구매자인데 진짜 따뜻하고 이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패딩코트 저희 사이트 가가지고 진짜 후기 한 번만 보세요. 진짜로 이거 저희 사이트 가면 있는 진짜 후기입니다. 이거 일반 코트를 입으면 머리만 커 보이고 몸은 작아 보였는데 이 코트는 어깨가 너무 넓어져서 머리통은 작아 보이고 어깨는 태평양같이 넓어 보이네요. 세상 혼자 입은 옷이네요. 왜 마음에 안 들면 무료 반품해준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착용감 및 디자인 미쳤습니다. 겨울에 멋부리려고 코트 입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코트는 구스다운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가는데 간지도 나요. 정말이지 이런 옷 처음 봤어요. 프리미엄 브랜드 패딩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가볍고 멋있고 따뜻하고 완전 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졌냐고.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벼워요. 이 무게 이 보온성은 사기네요. 남친 선물해줬는데 멋지네요. 사이즈도 맞고 멋스럽고 깔끔해요. 솔직히 전혀 기대 안 했어요. 속는 셈 치고 구매했는데 진짜 너무 이쁘네요. 항공 점퍼도 만족했지만 패딩 코트는 훨씬 만족해요 라고. 정말 직접 산 사람들은 아무도 불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나 이거 저 얼굴에 개기름 좀 휴지로 이거 좀 닦아야겠다. 기름종이도 없어가지고 휴지로 지금 기름을 닦아가면서 방송하는 저 같은 소상공인 좀 살려주세요. 패딩코트 하나씩만 사주시면 제가 기름종이를 사는데 한 푼 두 푼 보탬이 될 수 있답니다.